오늘 리뷰할 논문은 2016년에 소개된 딥랩 V2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딥랩 V2는 딥랩 V1을 개선한 논문인데요. 딥랩 V1과 딥랩 V2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딥랩 V2에서 멀티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는 ASPP를 제안한 점에서 차이가 나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SPP는 다양한 스케일을 처리하기 위해 크기가 서로 다른 아토로스 컨볼루션을 이용했어요. 본 논문에서는 아토로스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늘의 리뷰는 딥랩 V2의 논문 위주로 하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딥랩 V1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방법의 차이점도 살펴보도록 하죠. 저자의 코드는 당시에는 카페 라이브러리로 작성되었지만 추후 버전을 내면서 현재는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더보기란에 적어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본 논문에선 DCNN을 이용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을 할 때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 피처 크기가 플링이나 다운샘플링을 통해 작아집니다. 피처의 크기가 작아지면 보다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고 연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물체 간의 경계 부분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업샘플링을 하는 대신 네트워크의 끝부분에 있는 맥스 플링 레이어 2개를 제거했어요. 즉,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입력 영상 사이즈의 32분의 1 크기의 피처가 나오지만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맥스 플링을 제거하여 8분의 1의 피처를 구하여 연산하는 거죠. 2. 영상 내의 물체들은 다양한 스케일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상 내에서 같은 물체라고 해도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SPP를 제안했죠. 3. DCNN의 인베어리언스 때문에 로컬리제이션 애큐러시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물체의 존재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물체의 중심에 집중을 하게 되며 경계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덜 집중하게 돼요. 이러한 이유로 물체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 최적화해주는 방법인 CRF를 이용하여 보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포즈트 메소드. 본 논문에서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이용하여 부족한 리셉티브 필드를 넓혀주고 다양한 스케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트라우스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제안했어요. 우선 아토로스 콘볼루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그림에서 A는 커널 사이즈가 3인 콘볼루션을 나타낸 것이고 B는 어트라우스 콘볼루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다루는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데 A 같은 경우 콘볼루션을 할 때 3개의 노드에 해당되는 레인지에 대한 정보만을 처리하는 반면 B는 5개의 노드에 해당되는 레인지의 정보를 처리하죠. 즉, 아토로스 콘볼루션은 커널 사이즈가 5인 필터이지만 중간중간에 0이 채워져 있는 커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콘볼루션은 커널 사이즈가 5가 되면 3인 콘볼루션보다 넓은 영역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연산량이 늘어나요. 반면 아토로스 콘볼루션의 경우 연산량은 3인 콘볼루션과 동일하지만 처리하는 영역이 5와 같아 연산량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를 통해 리셉티브 필드를 키울 수 있죠.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수식은 원디멘션에 대한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변수들을 표로 간략하게 만들어 볼까요? y, i번째 위치의 콘볼루션 필터를 거친 결과 x, i번째 위치의 입력값 i, 입력 또는 결과 값에서 위치에 대한 인덱스 r, 아토로스 콘볼루션에서 레이트, 필터의 크기를 정해주는 값 k, 필터의 위치 인덱스 w, 컨볼루션 필터에서 k번째 값. 이 그림은 일반적인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2D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컨볼루션과 아토로스 컨볼루션의 차이를 보여줘요. 위쪽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에 대한 결과이고 아래쪽이 아토로스 컨볼루션의 결과입니다. 같은 영역을 다루도록 위에서는 다운 샘플링을 해주었고 아래에서는 레이트가 2인 아토로스 컨볼루션을 이용했어요. 각각의 필터는 버티컬 가우시언 더리버티브를 이용했어요. 결과를 보면 아토로스 콘볼루션 쪽이 더 덴스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이용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VGZ16이나 레지넷 101을 사용하여 피처를 추출해요. 이렇게 피처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는 백본 네트워크라고도 불리며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 피처의 크기가 입력 영상의 8분의 1이 되도록 기존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두 개의 맥스 풀링 레이어를 제거해요. 그렇게 얻은 피처를 이용하여 아토로스 콘볼루션, 다른 말로는 다일레이티드 콘볼루션을 합니다. 그렇게 얻은 8분의 1의 스코어 맵 또는 프리딕션 결과를 바이리니어 업샘플링을 통해 입력 영상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고 포처리로 CRF를 해줘서 물체 경계와 같은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정리하면 1. 입력 영상을 백본 네트워크에 넣어 피처를 만듭니다. 이때 스페이셜 사이즈는 원본 영상의 8분의 1이 돼요. 2. ASPP를 통과시켜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처 사이즈를 입력값과 동일하게 인터폴레이션 해줍니다. 4. 풀리 커넥티드 CRF를 통해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4단계로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딥랩 V1과의 차이점은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다양하게 해주는 ASPP 모듈의 차이인데요.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딥랩 V1의 구조예요. 딥랩 V2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네트워크인데도 멀티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는 ASPP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은 두 논문 다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딥랩 V1과의 차이점을 보이는 ASPP 모듈에 대해 알아볼까요? ASPP는 다양한 스케일을 처리하기 위한 모듈이에요. 딥랩 V1에서는 레이트를 하나만 이용한 것과 달리 다양한 레이트에 대해 계산 후 합쳐서 사용했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다양한 스케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두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죠. 왼쪽 딥랩 V1은 레이트가 12인 아토로스 콘볼루션 하나만 사용한 것에 비해 오른쪽 딥랩 V2에서는 레이트가 6, 12, 18, 24인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모두 사용하여 그 결과를 합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딥랩 V2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프리딕션 결과를 CRF를 통해 더욱 개선하는 방식, 즉 DCNN을 통해 한 번 구한 결과를 CRF를 이용해 더 정교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집니다. 리절츠 본 논문은 파스칼 VOC 2012 파스칼 컨텍스트, 파스칼 펄슨 파트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 CRF를 했을 때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수치는 백본 네트워크를 레지넷 101로 했을 때의 결과예요. 맨 밑에 딥랩 V2의 성능이 기존의 논문들에 비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CRF를 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CRF를 하고 난 뒤 더 정교하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스칼 컨텍스트에 대한 결과예요. 테이블의 윗부분이 본 논문의 결과인데 45.7%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죠. 다른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논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 컨클루션 본 논문에서 결과 영상으로 다른 논문의 방법과 비교한 영상이 없는 것이 아쉬웠어요. 또한 당시에는 좋은 성능을 냈지만 최근의 딥러닝 네트워크들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CRF를 통한 호처리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이후 버전인 V3에서 개선되었고 최근까지도 개선된 버전의 딥랩 논문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기여가 많은 논문이라 생각해 이번 리뷰의 주제로 선정했어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개선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데이터셋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세그먼테이션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ASPP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큰 리셉티브 필드를 처리하면서 연산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아토로스 콘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딥랩 V2 논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딥랩 V1에서 잘 개선된 것 같나요? 비슷한 구조이지만 ASPP의 사용으로 큰 차이가 생긴 딥랩 V1과 V2. 각 논문은 더보기란에 URL을 추가해 두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논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